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록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줄라이 11, 그러니까 2022년 줄라이 7월 11일자 통합본이 되겠습니다. 한 달 전 이야기가 되겠죠. 자, 100 million estimate number of American. 자, 미국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그 부채를 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료비죠, 의료비. 이 만화가 보여주는 것처럼 의료비가 지금 100 million이니까 거의 1억이죠, 1억. 미국이 한 3억 5천 잡았을 때 거의 1억 명 정도가 추정치죠. estimated number, 추정 넘버. estimate, 추정하다. 추정 넘버가 medical debt, 그러니까 의료 비치로 지금 1억 명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41%의 어덜트, 성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NPR and Kaiser Health News Investigation. 그러니까 카이저 재단의 어떤 건강 뉴스를 제공하는 그런 재단이 있나 봐요.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릴리스드. 릴리스 뜻이 많은데 원래는 석방하다는 뜻이죠. 릴리스가 석방하다. 두 번째 뜻은 이제 뭐 출간하다, 출판하다. 또는 뭐 발표하다, 음반 같은 것을 뭐 발매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릴리스거든요. 그러니까 June 16, 그러니까 6월 16일 날 발간된 어떤 조사에서 미국인 1억 명이 코로나 이후 의료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사는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헨리 카이저가 누구냐 봤더니요, 저도 그냥 처음 알았는데 미국의 그 조선의 아버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82년생, 1882년생, 1967년에 돌아가셨네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돌아가셨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조선의 아버지로 알려진 미국의 기업가다. 2차 세계대전에 이 카이저는 건설 산업에 참여했고요. 후보댐을 건설한 회사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보댐 하면 미국의 그 재난을 극복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업 아니었겠습니까? 후보댐이.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주영 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현대그룹을 창업한, 그 다음에 북한 통천군에서 출신, 1915년 출생, 2001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정주영 씨와 같은 입장이다, 미국의 헨리 카이저. 그래서 빨리빨리. 정주영 회장이 가장 잘했던 말이 빨리빨리였다고 했잖아요. 빨리빨리 헨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다고 그래요. 이 카이저 씨는요, 1만 톤이 넘는 리버티급 수송선을 대량 생산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에 그 수송선을 빨리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해서 2차 대전 승리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이분이 이제 모듈 공법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벳 이음 대신에 용접을 도입했다. 그래서 배를 만들 때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딱딱 규격해서 모듈로 집을 지으면 빨리 짓듯이 배를 만들 때 이런 모듈 공법을 혁신을 도입했기 때문에 미국이 3,700여 척에 이르는 대형 수송선을 뽑아내 전 세계에 이제 군수 물자를 뿌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저 재단이 있는데 비영리 민간 건강단체인 카이저 가족재단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했다고 했을 때 초기에 국가에서 진료비 총액이 2,100만 원을 청구했다고 하고요. 환자 부담액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국민 건강을 부탁해라는 다큐 온에서 제가 지금 캡처한 이미지인데, 자, 그렇다면 두 개를 합치니까 거의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달 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입원했을 경우 거의 국가에 대해 우리가 낼 돈이 거의 2,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국가가 부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왜? 전염병 그런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당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가 고마운 거예요. 처음으로 국가의 어떤 고마움을 느꼈다,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그때 국가가 옆에서 국민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이미지로 본다면 미국에서는 개인별 지금 거의 1억 명이 지금 성인의 41%가 지금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입장. 자, 두 번째 기록 뉴스는요. 자, 우크라이나가 이제 10%의 그 플레지드, 약속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지드 약속받은 무기를 10%만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라고 이제 그 디펜스 미니스터 국방부 장관인데 디퓨티니까 부죠. 부국방부 장관이었던 이분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한나 마이어라는 분이 이제 accuse 비난했다는 거죠. 또 웨스트 서방을 뭘로 자 accuse AOB잖아요. Only sending 10% of the needed weapon 필요한 무기의 10%를 보냈다고. win against Russia 러시아와 대항해서 이기려면 그 무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약속은 했습니다만 10%밖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call on 요구했다는 거죠. international 파트너들에게 to speed their pace 지금 속도를 좀 내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기사예요. 자, 10% 포션. 자, 포션이란 말은요 몫이란 뜻이죠, 몫. 그래서 웨폰 그 무기의 10%가 requested from the west 서방으로부터 지금 요구가 되어진 그 10%의 무기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요구했던 무기가 has received 실질적으로 10%만이 received 받아들여졌다. According to June 14 statement. 그래서 6월 14일 날 성명을 지금 발표하고 있죠. 자, statement 성명이죠. 성명서. 자, 6월 14일 날 성명서를 했다는 거죠. The country deputy defense minister 하나 마이아라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왜 이게 어렵냐면 우크라이나도 소련식 무기를 사용했잖아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유성 국가였기 때문에 소련식 무기, 핵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무기를 다 반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소련식의 무기가 같고요. 총기나 이런 탄약 같은 것이 그래서 호환성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방에서 무기를 제공했는데 탄약을 어떻게 안 맞는 거죠. 호환성 문제. 그 다음에 항공기나 선박이 지금 봉쇄가 돼가지고 어렵죠. 수송이. 또 육로로 마주한 주변 국가들.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하기 때문에 또 허용하는 게 골치가 아프고요. 또 전투기 지원도 약속은 말뿐이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미국 무기를 제공하면은 전면전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실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기록 뉴스.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Do you know how it feels to hav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대통령이 have 목적어, 목적 보어죠. 미국 대통령이 target you, 너를 목표로 했을 때 너 얼마나 그게 느껴지는 거, 그 느낌 너는 아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루비 프리먼이라는 분이 썼네요. 이분이 누구냐면 2022년도 조지아 일렉션 워커였어요. 그러니까 조지아주의 그런 선거 그런 문제가 그 트럼프가 그 부정선거라고 지금 그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이제 가지고 선거에서 일하는 노동자, 선거원이었나 보죠. 이분이 이제 who was falsely accused of manipulating the vote count. 그러니까 투표 카운트, 투표 계산을 manipulate 했다는 거예요. 자, manipulate라는 것은 이 맨이 손이잖아요. 풀은 드라이브. 손으로 뭔가를 드라이브 했다. 손으로 뭔가 조작을 했다. 그래서 manipulate란 말은 이제 조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에 그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지금 accused,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테스트머니, 이제 증언에서 에어 준 21, 6월 20일 날 지금 방송이 됐다는 거죠. 청문회에서. Before the January 6th Committee. 지금 미국의 1월 6일 그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을 지금 청문회 했잖아요. 여기에 앞서 6월 21일 날 이제 방송을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죠, 이분. 이분하고 이분 이제 어머니 지금 testifying former 그 조지아주의 그 일렉션 워커였던 이분이 지금 센터 중앙에 있고요. suitcase of ballot conspiracy. 그러니까 이 밸럿 투표 그 지금 conspiracy 음모론이 있다는 거죠. suitcase 가방에다 넣고 가는 장면이 있었다는 거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한 청문회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즉 트럼프가 그 대통령의 파워로 이분한테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데 그런 것을 너는 그 기분 아냐 이거예요 지금. 자, mother daughter election worker target by Trump. 트럼프에서 타겟이 되었던 이 부녀 관계의 그 선거 투표 그 노동자들에게 이제 타겟을 삼았다는 것이고 이분들이 느끼기에 there's nowhere they feel safe.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다는 거죠. nowhere. 그러면서 막 울면서 청문회를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emotional testimony at Tuesday January 6th committee hearing. 그러니까 1월 6일 그런 그 위원회 그런 그 청문회에서
루비 프리먼과 샤에 모스 씨가 underscore the direct and dangerous effect Trump lie. 트럼프가 lie, 거짓말이 have effect on election worker. 이런 일렉션 선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직접적이고 dangerous한 이펙트, 그 위험한 효과, 영향을 가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underscore, 강조하다. 강조하는가를 이제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거에서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모욕을 줘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트럼프의 억지, 지지자들의 끔찍한 괴롭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트럼프가 공개 저격한 아까 그 선거 사무원 모녀 청문회에 나와서 저는 슈퍼마켓도 못 갔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인단 바꾸려는 주 최소 7곳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억지에 저항했다. 트럼프가 불과 지금 11,779표 차였잖아요. 미국은 이제 간접 선거다 보니까 이 11,779표 차로 진 조지아주에서도 이 선거 관계자들에게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 여성인 조지아주의 선거사무원 아까 세이 모스를 타겟해서 전문적인 선거 조작꾼이다. 아까 머니플레이터라고 했죠. 조작 사기꾼이라고 했고요. 이 모스와 모스의 모친 듀오가 민주당의 사주를 받아 조작했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다. 모스와 모슨의 모친은 이날 청문회의 증인으로 참석해서 명함을 내밀 수도 없었고 아무도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슈퍼마켓조차 갈 수 없어서 살이 27kg까지 쪘다고 눈물을 훔치며 토로했다. 실제 보니까 막 울면서 했더라고요. 그 어머니도 FBI가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알려준 뒤로 2달간 숨어 지냈다며 미국 대통령이 당신을 타겟으로 하는 심정이 어떤 줄 아느냐고 그 괴롭힘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였죠. 자, 이번엔 이제 인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인도에 제버라는 The Sister of a Muslim Man, 어떤 무슬림 남자의 시스터, 여동생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 무슬림맨은 바로 이분인 것 같아요. 여기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인데 이분이지 beaten by Indian police. 경찰, 인도 경찰에 의해서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비럴 비디오, 그것이 이제 비럴 바이러스처럼 막 번졌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speaking to the BBC for June 18 스토리. 자, 6월 18일 날 BBC 방송국에게 스토리를 말했다는 것인데 이런 그 오피서 액션, 이런 공무원들, 즉 그 경찰 공무원이 되겠죠. 이 경찰 공무원의 액션, 이런 행동, 즉 사람을 때리는 것은 were praised,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by an official from the country ruling party. 그러니까 인도의 그 집권당의 그 official, 그런 관료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도의 그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Nufu Sharma protested the police brutality video that shocked India. 그래서 그 경찰의 그런 brutality, 어떤 잔악한 이런 비디오, 이런 총 이렇게 막 때리는 장면이 지금 인도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것이죠. 발칵 뒤집어 놨다는 거죠. He was blue from all the beating. 자, 그는 블루였다. From all the beating. 모든 맞은 것으로부터 그는 파란색이었다. He couldn't even sit. 그는 심지어 앉아 있을 수조차 없었다. 자, 블루란 말은 이제 어떤 계층을 말할 수도 있겠죠. 아시다시피 힌두교가 지배하고 있는 인도기 때문에 거기에 소수로 살고 있는 이런 무슬림족들은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 블루란 표현은 여기서 이제 뭐 우울하다 또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는 모든 맞은 것으로부터 그는 우울했다. He couldn't even sit.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여기서 정확한 이 블루라는 개념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그 문화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맥상 글자 이것만 본다면 맞아가지고 굉장히 블루, 파란색이 됐다는 것은 뭐 멍들었다도 될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죠. 인도 경찰은 차별 안 하고 누구나 때린다. 그래서 인도의 그 경찰의 과도한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BBC 방송은 인도 비정부기구 컨소시엄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경찰에 구금됐다가 숨진 이들이 1,731명. 하루에 5명꼴로 구금된다. 이게 이제 인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래서 2017년에서 2018년 집계를 보면 경찰의 폭력과 고문은 하루 평균 15건,
재판 과정이나 경찰 구금 중에 숨진 이가 하루에 9명 정도다라고 힌두스탄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혼에는 일부 사망자의 경우 매우 늦게 공개되거나 아예 공개되지 않는다며 경찰 구금 상태에서의 폭력이 매우 일상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 경찰의 체벌 문제가 뭐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2017년부터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네. 하루에 9명이 숨질 정도로 때린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이었다. 자, 이번에는 기름값이 지금 치솟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긴 에피소드인데 6.99달러 가스값인데 종업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입력을 잘못했나 봐요. 0.699로 잘못 입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휘발유가 싸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은 뭣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렸는가를 봤더니 싸다는 이유만으로 줄 서서 막 주유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0.69달러로 지금 계산돼 가지고 계산된 값만 2만 달러의 매출 손실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한 직원을 해고했다. 근데 아무런 그 고의적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honest mistake란 말을 써요. 정직한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fired, 해고가 되었다. 자, 그래서 69센트, 그러니까 0.6달러죠. 0.699달러의 그런 값의 갤론이죠. 6월 9일 날 그런 갤런, 1갤론당 0.699달러로 이제 캘리포니아 그 스테이션,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who said he meant to set it at $6.99. 이게 원래는 6.99달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honest mistake, 아주 정직한 실수를 했던 이 종업원은 fired, 해고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설정값을 0.699로 해놨네요. The dress was in the same condition it started it. 그것이 시작됐을 때의 똑같은 조건이었다. 자, 웬 드레스 이야기? 바로 이제 그 아만다 조이너 씨가 쓴 건데, 이제 이분이 이제 캄타시아라고 해서 미국의 굉장히 셀럽 중에 셀럽이죠. 뭐 따르는 그 그 인스타그램만 3억 명이 따른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시면 리플리라는 그 회사에 Believe It Or나 믿거나 말거나라는 박물관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그 마릴린 먼로의 드레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미스터 프레지던트 해피 버스데이,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케네디였잖아요. 그래서 1962년도 5월 19일 날 케네디 45번째 생일날 이 옷을 입고 가서 해피 버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같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튜브에 있어요. 해피 버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마릴린 먼로라는 그 당시 섹시한 섹시스타였죠. 섹시스타 아이콘이었던 마릴린 먼로가 그 대통령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182만 원이었던 이 옷이 99년도에 경매로 16억에 낙찰되었고 2016년에는 60억에서 62억에 경매가 됐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가 바로 이 마릴린 먼로의 드레스라고 합니다. 마릴린 먼로는 누구냐?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도. 왜냐하면 1926년생이에요. 그리고 1962년도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 마릴린 먼로는 미국의 배우였으며 모델이었으며 가수로 본명은 노마진 모터슨이었다. 이 금발 미녀라는 컨셉을 잡은 것으로 유명하고요. 50년대와 60년대 초 여러 영화에 출연하면서 섹스 심벌이었다. 특히 이제 그 뉴욕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밑에서 이제 훈짐이 나오면서 바람이 나오면서 그 지상에 서 있을 때 치마가 올라가는 장면이 가장 섹스 심벌의 상징의 장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장면 섹스 심벌의 상징이 되었죠. 이때부터. 그래서 치마가 하얀색 치마가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런 컨셉으로 컸던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 영화에 출연했고요. 성에 관한 당시 시대의 사고를 변화시키게 만들었다. 그게 바로 마릴린 먼로의 드레스다. 62억짜리. 여기에서 이제 이 캄타샤라는 여자가 이걸 빌려서 입었는데 이때 좀 뭐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리플리의 엔터테인먼트 VP, 이게 VP에서 VIP 여 행사에서 responding June 60 to claim that, 자, 6월 16일 날 어떤 주장을 했냐면 킴 카다시아가 리턴 마릴린 먼로의 해피 버스데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드레스를 리턴 반환했다는 것인데, 이 드레스는 damaged, 손해를 입었다는 거, 손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after 뭐 한 뒤에 wearing it to the
to all to Met Gala. 그러니까 어떤 호텔에 Met Gala, 메트로폴리탄 그런 갈라 쇼에서 여기서 이제 입었는데 이때 이후에 반납을 했는데 문제가 좀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였냐? 더 살펴보니까 바로 이거였죠. 이 캄타시안이 여기서 지금 옷을 입고 지금 레드 카펫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인데 왜 그러면 이 옷을 골랐느냐? 가장 미국적인 것을 떠올렸을 때 마릴린 먼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 옷을 빌려서 입었다는 것인데 이 캄타시안은 80년생입니다. 41세인데 왜 유명했냐면 바로 그 유명한 그 호텔 힐튼 호텔의 그 손녀 바로 이 페리스 힐튼의 쉽게 말하면 하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리스 힐튼이 셀럽인데 그 여자의 하녀 역할로 어떤 그 당시 이제 어떤 그 리얼리티 쇼라고 해야죠. 리얼리티 쇼. 자, 리얼리티 쇼. 어떤 실제 쇼죠. 리얼리티 쇼. 리얼리티 쇼에서 이제 이 펠튼, 힐스 펠튼의 그 하녀 역할로 나와가지고 페리스 힐튼의 옷장도 정리하고 하녀처럼 하는 그런 어떤 리얼리티 쇼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 여자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캄타시아가 더 유명해졌고 또 어떤 뭐 섹스 테이프가 노출되면서 그때 떴다는 거죠. 둘 다가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옷이 지금 비포 애프터인데 몇 개가 좀 빠졌죠? 이런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줄도 좀 딱 나가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마릴린 먼로가 이제 그 모델이었으니까 얼마나 몸이 가냘팠겠어요. 근데 이 캄타시아는 몸매가 마치 호리병처럼 여기가 싹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호리병처럼. 근데 여기가 이제 허리가 좀 군살이 있으니까 좀 뭐 감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옷을 입기 위해서 뭐 몇 킬로를 뺐을 거 아니에요. 7, 8킬로를 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거기를 이렇게 홀쳐 맸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론 비헤이비어 in the public sphere.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로 뭘 날리는 걸 좋아했는데 이런 공공 영역에서 이런 행동이 is frequent source of distraction and embarrassment for us. 그러니까 우리 그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그 distraction, 산만하게 한다는 거죠. 산만하게 하고 embarrassment, 당황하게 한다라고 어떤 직원이 말했다는 거예요. 스페이스 인플로이니까 스페이스 회사에 X 회사에 그런 직원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사장님 좀 가만히 있으세요. 공공 장소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6일 날 오픈 레터 공개 편지를 했다는 거죠. 투 누구에게? 컴퍼니 이그제큐티브에게, 회사 실무 단에게 이제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CEO인 일론 머스크에 관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런 공개 행보에 대해서 그 회사의 실무 뭐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공개 편지를 한 거예요. 이런 거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잘렸다는 것이죠. 자, SpaceX said to fire employee involved in letter debunking 일론 머스크죠. 자, 일론 머스크를 비난했던 이 편지과 관련된 인플로이어들을 해고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인플로이어들이 이제 이런 머스크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다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uncomfortable,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고 intimated, 겁을 먹고 bleed, 어떤 마치 그 집단으로 어떤 괴롭힘을 당한 느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의 그런 그 이미지를 타격하는 이야기를 공개 편지로 썼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고가 되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개 기록 뉴스는 뭐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리쪼라고 한답니다. 리쪼라는 어떤 가수인데 88년생입니다. 지금 34세인데요. 미국의 가수고 래퍼이고 배우이기도 하는데 미시간주에 있는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나 텍사스 휴스턴으로 이주하며 공연 활동을 시작했고 미니애폴리스로 활동 무대를 옮기며 음반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힙합 가수라고 하는데 자타공인, 몸 긍정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디 파지티비티 그러니까 몸 긍정주의자의 대명사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예인을 하려면 적어도 날씬하고 뭐 이런 느낌을 갖는데 이 여자분은 가수는 리조는 어때? 굉장히 뚱뚱한 여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자기 몸을 칭찬하는 뭐 자신의 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며 리조가 항상 외치고 다니는 메시지가 자기 몸을 자랑스럽게, 즉 뚱뚱하지만 자랑스럽다. 그래서 음악, 패션, 무대에서 그녀의 손길에 닿는 어떤 곳이든 이러한 메시지들을 함유하고 있다. 이게 자기 몸의 긍정주의자, 이에 걸맞게 Cause I Love You라는 앨범도 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커버부터 실오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자신의 몸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다. 각종 무대 의상, 공식 석상 의상에서도 자신의 바디를, 몸을 자랑스럽게 드러낸다. 그리고 리조는 다니는 무대마다 몸 긍정주의와 자기애, 셀프애 러브를 강조하는 말들을 외쳐 다닌다. 그래서 이미 유명한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리조라는 배우가 했던 말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As a fat black woman in America, 자, 미국에서 그 뚱뚱한 흑인 여성으로서 I've had many hurtful words. 아주 나는 그 상처받는 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말은 used, 사용되어졌다. against me, 나를 반대하는, 나를 해치는 데 사용됐던 아주 그 상처를 주는 말들이었는데, 그래서 I understand the power words can have. 그렇죠. 말들이라는 것이 have, 가지고 있는 파워를 이야기되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은 굉장히 그 파워가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리조는 이제 싱어였죠. 흑인이었죠. 그리고 6월 13일 날 인스타그램의 포스트에서 말하기를 She was releasing an update version of her song Grills, 걸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작품을 지금 릴리스, 출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출간. 그러니까 앨범을 냈는데 그때 이제 리릭, 글이죠. 이게 가사가 스파크 크리티시즘, 비난을 촉발시켰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Disabled community, 그러니까 장애인이죠. 장애가 있는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비난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사 내용. 그러니까 걸스라는 이런 어떤 그 노래를 출시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그 비난이 나왔다는 것이죠. 장애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블랙 우먼으로서, 뚱뚱한 여자로서 자신감 있게 자기 몸을 칭찬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자만심 있는 그런 여자 가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뭐죠? Disabled Community의 어떤 그 비난을 야기했던 그 가사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왜? 자기도 흑인으로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상처받는 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장애인 어떤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그 비난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었고 사과를 했다,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7월 11일자 타임지 커버 온 더 레코드 기록 뉴스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